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. 안녕하세요, 글쓰는 누군자입니다. 바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바로 이 헤드폰 뱅앤올루슨 H9 헤드폰을 간단하게 열어봤는데요.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제가 또 함께 쓰고 있던 WH-1000X M3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출퇴근길에 이 두 헤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써보기도 했었는데요. 서울 전철에서 이 헤드폰 두 개 막 써보고 있는 저를 충분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두 제품을 써보고 나니 어떠한 느낌을 받았더라 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 취향에 기반한 호호가 갈릴 수 있으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뱅앤올루슨 H9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전원을 켜는 순간 곧바로 주변이 확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뱅앤올루슨의 해상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. 그만큼 뛰어난 해상력을 갖추고 있고요. 좀 전체적으로 밝은 음색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음색은 이렇게 앱에서 톤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네 가지 영역이 있고 이 네 가지가 크게 한 3단계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그냥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좀 음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음장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. 커뮤트, 클리어, 워크아웃, 팟캐스트 음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주파수에 맞춰서 음장을 세밀하게 설정하시는 분들께 이 뱅앤올루슨의 톤터치 기능은 조금 탐탁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저처럼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씩 해보면서 아, 이게 어떤 소리를 내는구나 이거를 들어보면서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좀 직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전문적이진 못하지만 좀 직관적이다. 저는 아무래도 좀 밝은 음색, 그런 브라이트 부분에 좀 무게를 둔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듣다 보니. 여기 있는 이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켜면은 자동으로 그 ANC 기능이 잠깐 비활성화가 됩니다.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아까 노래를 들을 때는 잘 안 들렸거든요.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.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켜자마자 바로 외부의 음성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기본적으로 헤드폰이 이 오버이어, 그러니까 이 귀를 완전히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음성은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ANC 모드를 켜고 꺼도 어느 정도의 소리는 좀 차단이 되는데요. ANC 모드를 켜면은 주변에 있는 잔소리들이 확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, 이 헤드폰에 있는 마이크가 외부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이 외부의 소리에 상쇄되는 주파수의 소리를 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상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규칙적인 소리는 많이 차단을 해주는데 불규칙적인 소리라든지 상대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그 줄이는 폭이 줄어듭니다. 네, 다음으로 이 WH-1000X M3 제품을 살펴볼 텐데요.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제품은 언박싱도 제대로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2 제품은 아주 옛날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2를 판매하고 3로 넘어갔습니다. 3로 넘어간 게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착용감 때문이었는데요. 좌우의 관용도, 그 다음에 까딱까딱 이 관용도가 상당히 개선됐고 이 귀를 누르는 폼도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. 노이즈 캔슬링을 담당하는 전용 칩을 넣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는 굳이 비교하자면 개선이 되긴 됐네 정도지 2에서 3로 갔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진 않아서 그냥 저는 착용감 때문에 제품을 구매했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마찬가지로 이제 음악을 틀었고요. 소니 역시 전용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뱅앤올루슨에 비해서 세세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. WH-1000X M3는 아주 기능적인 헤드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걸 나는 음악 감상을 위해서 듣겠다라기보다는 주변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현재 제 이 헤어스타일이나 안경 착용 여부 그리고 이 대기압 측정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 알고리즘을 조금씩 개인화 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놓고 본다면은 이 소니의 WH-1000X M3가
좀 더 강력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. 주변의 소리를 진짜 확 잡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이 뱅앤올루스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소리가 아주 차분하게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만약에 주변이 아주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고 노래를 켜지 않고 그냥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만 켰을 때 이 소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화이트 노이즈가 들릴 때가 있어요. 이런 헤드폰 썼을 때 나 귀가 좀 먹먹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. 그럼 이 두 가지 헤드폰을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, 먼저 가격은 압도적으로 H9 제품이 비싼 제품입니다. 정식 출시 가격으로 제가 67만 9천원? 이 제품 정식 출시 가격이 45만 9천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. 한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겉에 만듦새를 보면은 뱅앤올루슨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통 알루미늄이라든지 재질의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야말로 그래 이 정도면 확실히 고급 제품이다, 돈값은 하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다음에 착용감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. 둘 다 무척 편안한 헤드폰이고 오래 착용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. 그런데 저는 이 1000X 이쪽이 약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게 좀 길쭉한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귀를 덮을 때 귀가 완전히 이 컵 안에 들어가요. 그래서 별도로 눌리는 부분이 없다면 얘는 좀 크긴 크지만 귀가 일부분이 살짝 끝부분이 메모리 폼에 눌리는 방식입니다. 물론 이 메모리 폼이 아주 편해서 오래 눌린다고 해서 아주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아무것도 닿지 않고 귀 안에 쏙 들어가는 방식과 살짝이라도 귀를 누르는 방식을 비교하자면 귀를 안 누르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착용감 쪽에서 이 소니의 WH-1000X M3 제품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. 음질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. 음질에 대해서는 딱히 논할 건 아니고 음색은 조금 많이 갈리는데, 소니 제품은 전체적으로 좀 플랫한 느낌이 강하다면 뱅앤올루슨은 조금 더 고음역대가 좀 더 화사한 음색을 갖추고 있어요. 계속 뱅앤올루슨을 소개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, 그래서 음색에서는 확연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음색의 취향은 저는 좀 뱅앤올루슨 쪽이 좀 취향이 아니었나 싶어요. 가장 궁금해하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보자면,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는 이 소니 WH-1000X M3 제품이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히 뛰어나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. 앞서 제가 WH-1000X 제품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기능적인 헤드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소니 WH-1000X M3 제품은 모든 성능과 이 제품의 설계가 노이즈 캔슬링을 향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 뱅앤올루슨 H9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뱅앤올루슨 H9이 좀 자연스러운 헤드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. 좀 자연스러운 음색을 갖추고, 좀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을 갖추고, 또 자연스러운 트랜스페런시 모드, 외부 소리 인식 모드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앞서 말씀드린 WH-1000X 제품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주변의 소리를 확 묶는다면 뱅앤올루슨 H9은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변의 소리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했어요. 좀 유리된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WH-1000X 제품 선택을 해야겠지만, 음질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주변과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뱅앤올루슨 제품이 조금 더 맞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트랜스페런시 모드,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H9은 음색이 막 튀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. 그냥 아주 약간의 그런 이질적인 느낌은 있지만 그 이질적인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줄여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WH-1000X MX에서는 외부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헤드폰에 손을 올리면은 잠시 외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, 그때는 정말 외부 소리를 내 귀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 켜놓고 오히려 외부 소리를 좀 더 잘 듣고 싶을 때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 강력한 외부 트랜스페런시 모드를 갖추고 있거든요. 이거는 순수하게 기능적인 거죠. 외부 소리를 들을 때는 최대한 외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기능하고, 외부 소리를 차단할 때는 최대한 외부 소리를 듣지 않게 차단한다, 이렇게 기능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 뱅앤올루슨은 내가 평소에 듣는 자연스러움을 노이즈 캔슬링에서 트랜스페런시 모드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두 제품을 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두 가지가 바라보는
방향이 너무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하지만 그냥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 성능만 따져놓고 본다면 소니 WH-1000X-M3 제품이 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갖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정도면 여러분께 좀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그 질문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? 그럼 지금까지 소니 WH-1000X 제품과 뱅앤올ufsen H9 두 가지 제품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글 쓰는 노동자였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제가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고 또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.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부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